네, 오늘 연수는 이제 저희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주신 김하고등학교의 이희갑 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고, 네, 매뉴얼을 먼저 같이 함께 살펴본 다음에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고, 추가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안내 드리고 마치는, 네, 그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수를 진행해 주실 이희갑 부장님을,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이희갑 부장님께서, 네, PPT로 일단 매뉴얼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부장님, 소리가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연수를 맡게 된 김하공업고등학교 교사 이희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23학년도 이거 연수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제가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작에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저희 김하공업고등학교가 2018학년도, 19학년도 국외 자율 테마 학습을 일본 오키나와랑 대만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했던 걸 토대로 장학사님께서 요청이 들어오셔서 19년도에 작업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매뉴얼이 제작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연수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엄청 이제 부담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장학사님들께서 이렇게 듣는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예, 열심히 나름 준비하긴 했는데, 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일단 PPT 먼저 보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일단 매뉴얼 PDF 파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PDF 파일 참고하셔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현장 체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적이랑 기본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부터 보시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고요. 공동체적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제가 지금 PPT가 공유 안 됐네요. 잠시만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학생 주도적으로 체험 기회가 제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의 기본 방향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컨설팅 나가실 때 이 기본 방향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이제 소규모 현장 체험을 원칙으로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운영이나 교육적 효과 고려해서 중규모나 대규모로 진행할 때는 이제 학교장 결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현장 체험 학습,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학년에서 국내외 분리돼서 현장 체험을 가는 경우 과다한 경비 부담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일본을 이제 일단 테마학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3반입니다. 그래서 1, 2반 같은 경우는 일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3반 학생들도 이제 일본을 다 희망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한 4-5분이 국내를 희망하셔서 지금 요게 보면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학부모님들 의견 더 묻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학생들이랑 협의해보고 진행될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외 같은 경우나 국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아서 일단은 크게 이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경비 부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음소거가 안 되시는 분이 계셔서 음소거가 좀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과다 경비가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테마 학습은 자율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위탁 업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율보다는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그런 가격 때문에 조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다 보니까 안전대책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따른 학생 지원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국외가 진행되면 국내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외에 따로 장학금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위화감 없이 즐거운 테마학습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디가의 경우에 따로 못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신경 쓰다 보니까 계획서부터 진행 과정, 결과까지 학생들 안전 책임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야 되고,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은 아예 현장 체험학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보내면 안 되는 것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고, 운영 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되도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로 들면 호텔 같은 데서 학생들 이제 뭐 보안상으로 학생들 캐리어를 열어봐야 된다 할 경우에는 학생 인권에 침해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 경비 사전에 안내하고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받아서 추진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은 제외가 됩니다. 그거 위에 뭐 소규모, 대규모 다 필요 없고 다 숙박형으로 가는 거는 전부 다 현장학습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규모와 유형에 따라서 테마학습 여행 전단이 이제 컨설팅을 실시하셔야 되고요. 실시 30일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컨설팅이 나가셔야 되고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국내, 국외도 조금 다른데, 소규모,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갈 때는 학교 자율로 진행됩니다. 컨설팅이. 그리고 국외로 갈 때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상관없이 국외로 갈 때는 전부 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상, 이 경우에는 국내로 갈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실시, 그리고 국외는 강원도교육청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련 활동 및 학습 캠프형, 학교에서 뭐 지역 캠프나 아니면 진로 캠프, 수련회 같은 거 진행할 때는요, 허가 등록된 수련 시설에서 인증 프로그램만 실시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만 컨설팅이 제외되고요. 인증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22년도랑 23년도랑 약간씩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23년도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이 2월인가 3월 달에 강원도 교육청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된 내용에서 올해 4월 7일인가요? 그때 이제 부분 수정이 또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PPT랑 나중에 설명드릴 PDF에는 이제 변경을 해 놓았고요. 나중에 뭐 PDF 따로 변경된 거 요청하시면 그것도 다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랑 좀 달라진 게, 일단 보시기 전에 비숙박형 그리고 일일형 그리고 숙박형을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비숙박형은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숙박형에는 테마 학습에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리고 수련 활동, 캠프 가는 거, 그런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인데요. 작년이랑 달라진 게, 작년에는 소규모일 경우 배치 권장이었는데 23년도에 배치 적극 권장으로 적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소규모, 중규모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올해 23년부터는 학교 자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내 대규모, 그리고 국외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만 해도 그냥 교육지원청 신청, 국외는 강원도 교육청으로 신청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23년도부터는 계획 수립하고요. 내부 결제 후에 그 현장 체험학습 가기 30일 전에 무조건 컨설팅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련 활동 및 학습 캠프에서 컨설팅이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22년도에는 적정 이상의 수련 시설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컨설팅이 제외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적정 이상이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번에 허가 등록된 수련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관련 법령이 22년도에는 이제 9번밖에 없었는데 10번 돼가지고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안전이 좀 더 강조된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경제적 부담에 따른 학생 지원 대책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22년도에는 소외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외되고 경제적 부담에 따른 학생 지원 대책으로 변경되었다는 거. 그리고 22년도에는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해서 테마 학습 여행, 이제 수련 활동,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과 비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을 구분한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밑에 줄 쳐서 보이는 거. 강원도 교육청 현장 체험 학습 안전관리 조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관련된 거 강원도 지금 혹시 다들 멈추신 건가요? 아니면 발표자만 멈추신 것 같은데, 그쵸? 네, 잠시만요. 발표자분께 연락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연수 진행하시다가 잠깐 튕기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들어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입니다.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이버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여기서 끊겼나요, 혹시? 네, 조례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이제 기본 방향에서 이제 소외학생 삭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은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테마 학습 여행, 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과 비숙박형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 구분됩니다. 23년도에는 그 내용이 밑에서 추가된 내용이 강원도교육청 현장 체험 학습 안전관리 조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직속기관과 지자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 학습 은 해당 부서와 지자체 협의하고 학교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인데요.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온 게 2022년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변경된 내용은 이쪽에서 보실 때 모든 현장 체험 학습은 현장 체험 학습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학교 자체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인솔이 필수하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을 23학년도 5월 10일에서 5월 12일에 떠났고 종료일이 5월 12일이라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5월 11일 이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만 이제 인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주셔야지 여기 해당되는 안전요원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이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0조와 제1항에 관련해서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실시하는데요. 학교 역경 고려해서 실습은 1시간, 이론은 1시간을 빼서 할 수는 있지만 실습은 2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3시간 이상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운송해서 차량 관련한 운송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 내용, 경제적 사정을 위해서 불참한 학생이 이제 부득이 불참한 학생으로 용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관련해 가지고 계약 시 운전자의 건강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2년이랑 23년 달라진 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건데요. 단체 차량 이용 시 이제 점검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음주운전 측정해가지고 이제 확인서만 이제 제출하면 그거 음주 아닌 걸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로 제출해야 함으로 딱 찍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 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보고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이제 사안 발생 즉시 인솔자는 학교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로 나와 있고 공립학교는 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가 있었는데 요 줄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추후 경미한 사안인 경우는 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 그리고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 안전 업무 담당에 동시에 사안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에 더 추가된 내용이 이제 업무 담당 부서가 추가되었는데요.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중 해당 과에 이제 사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체육교육 특수교육과 중 해당 과에 이제 제출하고 안전복지과 이렇게 사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서 보시면 이게 부록 3번째인데요. 현장 체험학습 이제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나 국외로 갈 때 밑에서 바뀐 내용이 뭐냐면 2022년도에는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에 30일 이전에 컨설팅을 요청. 그래서 대규모는 교육지원청, 국외는 강원도교육청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용이 계획을 수립, 즉 내부 결제 낸 후에 30일 이내에 컨설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 현장 체험학습 운영 준수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는 올해 바뀐 게 없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올해 아예 조금 바뀐 내용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문의 사항은 교육청에 먼저 문의를 하고요. 즉 국외로 현장 체험학습 갈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의무 가는 게 있을 때는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수에 관계없이 세부 계획서, 이제 국외 현장 체험학습 신고서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안전 컨설팅 완료 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것도 출발하기 30일 전에 미리 요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밑에는 이제 서식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점검 항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교통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시면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부착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이제 건강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경된 내용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PDF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한번 꺼내 보시면 이제 23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요 표를 20년도 때 저희가 이제 팀으로 이제 만들 때 이제 처음으로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아마 그때 이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이제 장학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글로 보기에는 조금 헷갈릴 게 많은데 요 표 보시면서 일일형일 때는 어떻게 하고 숙박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거 먼저 체크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학부모 동의는 뭐 비숙박형이든 숙박형이든 전부 다 받으셔야 되고요. 대규모 운영 시에는 80% 이상 준수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조정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동의 수준이 결정할 수 있고 소규모 운영은 학교장이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학교 자율적으로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요. 학생 선호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형, 즉 일일형으로 이제 하루로 당일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학교 자율로 이제 선호도 조사 유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테마학습이나 수련활동, 캠프 같은 경우는 학생 선호도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안전요원 배치 기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안전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일일형 당일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는 배치 적극 권장되어 있고 그리고 중규모 100명에서 150명 사이일 때는 한 명 이상이 무조건 필수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50명 이상 대규모로 갈 때는 테마학습 갈 때는 학생 50명당 한 명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련활동 캠프 시설에서 안전요원이 배치 시에는 학교에서 자유로 되는데 만약에 수련활동이나 그런 데에도 배치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뭐 서류상만 있을 수 있으니 꼭 담당 교원이 안전교원 배치가 되어 있도록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창고는 제가 좀 이따 내려가면서 다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는 일단 다 받으셔야 되고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포함해서 심의를 올리면 따로 안 올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계획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교육도 다 진행하셔야 되고 교직원 청년교육은 갔다 온 이후에 교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교육 사전에 먼저 청년교육 진행하시고 청년교육 관련된 거 체크리스트도 진행을 하셔서 추후에 또 보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현장 체험학습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 남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 건지 어떻게 그 시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사전답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전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대신 고위험군 활동은 사전답사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애매했던 게 분명히 처음에 사전답사를 갔을 때는 크게 위험하지 않았고 사람도 많이 몰리지 않아서 이제 사전답사를 안 했는데 막상 그 당일날 이제 인원이 많이 모이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제 컨설팅 다니실 때 가능하시면 학교장 결정으로 돼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사전 답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5월 1일 날 저희가 서울로 이제 현장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무조건 다 사전 답사를 가는 걸로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 전에 무조건 1회 사전 답사가 진행돼야 되고 사전 답사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 국외든 국내든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솔하는 교사가 사전 답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현장 체험학습, 즉 테마학습은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 그리고 중규모도 학교 자율 컨설팅은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갈 때 150명 이상일 때는 교지원청으로 30일 이전에 계획 수립하고 내부 결제 후에 30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련 활동 같은 경우는 따로 컨설팅 제출 안 해도 되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가 등록된 수련 시설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도 중규모, 대규모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내 계획서 제출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학교 자체 보관하고요. 계획서 인증 경우도 대규모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규모 상관없이 다 강원도교육청으로 30일 전에 계획 수립하고 내부 결제 후에 30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서, 계획서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1일형 빼고는 이제 다 학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셔야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현장 체험학습 공개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개하는 게 있고 사후 공개가 있는데 사전 공개는 다 권장입니다. 하지만 사후 공개 테마 학습을 갔다 오든 아니면 캠프를 갔다 오든 전부 다 필수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 대상은 이제 숙박형 관련되어 있고 공개 내용이 사전 공개 권장하고 사후 공개는 필수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현장 학습 공개, 사후 공개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어딨지 해가지고 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강원도교육청 들어가시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 바로 위쪽에 보면 정보 공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이쪽 상단에 검색하는 가시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제 바뀌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현장 학습 공개라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 공개 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사전 공개반, 상전 공개반은 권장이고요. 사후 공개반은 꼭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학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가서 꼭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앞에서 PPT로 잠깐 설명을 드린 내용이랑 좀 주목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돼서는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적 설명 드렸고요. 관련 법령 지금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23년도에 추가된 내용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고요. 일단 소규모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현장 체험이 원칙이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 챙겨주셔야 되고 현장 체험학습 계획할 때 명시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은 금지된다는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형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홈페이지에다가 현장 학습 공개를 하시면 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서 이제 컨설팅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구분하시는 거 현장 체험학습 자체가 숙박형과 비숙박형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숙박형에는 테마 학습 여행,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여행이죠. 그리고 수련 활동, 기타 숙박형 있고 그다음 국외 체험 현장 체험학습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숙박형이 하루로 가는 거고 소규모 같은 경우가 이제 100명 미만 그리고 중규모는 100명에서 149명까지 그리고 대규모가 150명 이상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소, 중, 대 규모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원수입니다. 즉 전교생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런데 중간에 집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90명이 이동하고 10명은 나중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중규모냐 소규모냐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중규모로 현장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이동 및 숙소 이용 인원과 무관하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숙박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비숙박형 같은 경우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으로 일일형 진행되는 게 이제 체험활동이 비숙박형으로 진행되는 거고 테마학습은 저희가 이제 하는 숙박형 여행이고 수련 활동이 이제 수련회 같은 해서 공동체 음식 항야하고 협동 참여하는 단체 활동 그리고 기타로 테마학습이랑 수련활동 제외하고 일정 기간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들이 이제 숙박형 체험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 이제 좀 풀어져 있는 내용인데 글로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 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배치 적극 권장입니다. 그래서 꼭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중규모 같은 경우도 안전요원 1인 이상 무조건 배치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현장 체험학습 신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이상 동의해야 되고 안전교육 이수한 학생 이수해서 안전요원 학생이 50명당 1인 배치되도록 의무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운영계획서와 현장 체험학습 신고서 컨설팅 요청 공문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되고 테마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 및 컨설팅 실시를 꼭 해야 됩니다. 국외로 갈 때는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안전요원을 학생 규모에 따라 의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8학년도, 19년도 국외로 갈 때는 저희가 한 학년의 학생 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인솔되면 그 두 분을 전부 다 안전요원으로 전부 다 연수를 듣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운영계획서 이제 현장 체험학습 신고서도 이제 전부 다, 그리고 컨설팅 요청 공문도 강원도교육청으로, 국에는 전부 다 강원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대신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자율동아리나 어학연수, 외부기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현장 체험학습이랑 학생연수 등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이랑 무관한 거는 컨설팅에 제외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규모와 상관없이 뭐 소규모든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강원도교육청 테마학습 여행지원단의 점검 및 컨설팅 의무 실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설교원도 체험학습 실시 30일 전에 공무국에 여행 허가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 대사관, 그리고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현장 체험학습 자체 점검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록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 체험학습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셔서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따로 제출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 등록된 수련시설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 수련과부터가 쭉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수련활동 목적, 적정 이동거리, 학급별 학생 발달 단계 등에 고려해서 수련시설이 결정하면 되고요.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종합평가 결과에서 적정 이상 받았는지, 그리고 종합안전점검이 적합을 받은 곳만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고요. 위탁 운영할 때는 이제 인증받은 곳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이용하셔야 되고, 재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는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 및 지도하는 경우에는 직영 프로그램을 간주하여 인증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다 진행했을 때는 따로 인증 없는 업체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 시설은 최근 1년 이내 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적정 시설, 이게 변경이 원래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올해 거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시설이 아니라 허가 등록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련 시설에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경우 컨설팅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하거나 대규모 운영, 고위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생 안전 위해서 인설교원, 수련시설의 안전 전문 인력, 청소년 지도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임장 지도해야 된다는 거, 네,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 활동할 때 학교에서 똑같지만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금 신체적으로 허약한 정도의 학생이 있다면 학생 명단이랑 어느 정도 하는지를 그 업체나 또는 수련 활동에 전달을 해서 그 학생이 안전하게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1일년 현장 체험학습은요, 이제 운영 규모나 사전답사 학부모 동의율은 학교 대책 수립 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고위험군 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전답사 실시해서 안전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프로그램은 쭉 나와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아까 표에서도 한번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설명이 드리는 건데요. 이게 안전요원은 국가 자격 소지자 중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현장 체험학습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및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셨을 텐데, 요게 지금 저희 3월쯤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2023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신청 안내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운영 방법부터 해가지고 대한적십사사 강원지사가 있고 한국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신청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 체험학습 가게 된다면 담당하는 인솔 선생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 한 6분, 8분이 요걸 다 신청을 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연수를 받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거를 확인하셔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규모든 중규모 대규모든 맞게 안전요원이 배치되는지,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 하실 때 꼭 체크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할 때는 이제 배치는 적극 권장이지만요. 요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2년도에는 학교 자체 안전교육 이렇게 이수한 교원 인솔 필수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1년 이내
그래서 요거 교육을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작년 12월에 교육을 받으셨으면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한데 만약에 작년 뭐 1학기에 받았다. 안전교육을 1학기 때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2학기 때 진행할 때는 2학기가 넘기 전에 따로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소 3시간, 실습 2시간 포함해서 3시간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솔 교원이 아닌 외부 안전 교원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가 계약 시 사전에 안전 요원 관련해서 계약 조건을 명시해서 규모에 맞는 안전 요원을 배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대부분 위탁역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그럴 때 계약 사항에 선생님들이 안전 요원이 만약에 배치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치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거나 연수 못 받으신 그 선생님들이 많다면 업체에 아예 이렇게 관련돼서 외부 안전 요원을 비치해달라고 명시해서 계약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인솔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채용을 할 거라면 크레존이나 워크넷, 구인, 구직란 이용하셔야 되고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증빙 서류도 확인되셔야 되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 외부 안전 요원을 따로 하면 뭐 다른 추가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요 연수, 직무 연수를 받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 자격이랑 채용 절차인데요. 보시면 국가 자격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 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쭉쭉 나와 있고 교원 자격증 소지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안전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만약 계약을 할 때면 요 절차에 거쳐서 학교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하고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건데요. 안전요원 인정 자격 갱신 안내입니다. 즉 갱신도 된다는 뜻인데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은 연수 이수에 2년 동안만 유효가 합니다. 근데 2년 후에는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참여하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됩니다. 대신 원격 연수는 인정되지 않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에 요 직무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2년 동안 그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게 만약 2년이 지났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거 있으니까 꼭 학교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관련 공문, 교육 참여 등록부 등 관련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실제로 진행할 때 이제 절차부터 나와 있는데요. 기본 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서에 현장 체험학습 대상 기간이 다 명시되어 되고요.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계획에는 이제 밑에 내용 포함하고요. 관련된 운영 매뉴얼이나 한국관광공사,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관계자에 대한 청년 교육 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따로 여행이나 숙박, 운송 등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그리고 편의, 교통이나 숙박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아예 금지되었기 때문에 꼭 인지시켜 주셔야 되고 현장 체험 관계자에 대한 청년 교육이 연 1회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청년도 평가도 실시가 되니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안전에서 숙박업소 사전 점검한 거, 그리고 지자체 원스톱 서비스 해가지고 숙박시설, 음식점, 소방, 가스, 전기, 위생, 안전 점검, 그리고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인데 일반적으로 안심 수학여행은 요 제주도가 가장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 받으셔야 되고 학생 선호도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현장 체험학습 장소나 부당 금액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안내를 하고 그 학생 학부모가 80대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돼야 되고 만약에 80대가 안 되는데 학교 여건이 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이 동의율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인데 70%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학교장이 이제 결정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고요. 강압적으로 참여 유도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진짜 본인들이 희망하는 현장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장소, 시기, 체험활동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답사인데요. 사전답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동의 다 하고 나면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야 되는 곳 먼저 사전답사를 진행하고요.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사전답사 꼭 해야 되고 1일 정도 가능하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위험군 활동은 반드시 사전답사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설교사 및 업무 담당자 위주로 하되 학부모 포함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두어서 진행하고 현장 체험학습 장소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실시 경로나 예정지, 체험학습 교육 목적 부합하는지, 이동 거리나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시설의 수용 인원이나 안전은 어떤지, 위생 상태 어떤지, 그리고 청소는 유해 환경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지역은 있는지,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지 등을 사전답사하면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숙박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위생은 안전점검 결과 최근 1년 내에 해당 업체로부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는 뭐 리조트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점검 결과를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1년씩 그걸 주는데 대부분 영세한 곳을 갈 경우에는 안전점검 항목이 따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학교장이 판단을 결정하는데 사전답사 갔을 때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채팅이 들어온 게 보여서 채팅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거 Q&A 할 때 한 번에 쭉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활동의 경우 이제 답사를 통해서 지자체 신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현장 체험학습 운영 심의할 때 이제 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장 체험학습 수익자 부담 경비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1인형 현장 체험학습은 교육계획에서 포함해서 심의가 가능하고 불참 학생 지도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원위에 이제 심의 내용이 올라가야 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위탁형으로 할 때 대부분 진행될 건데요. 현장 체험학습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부터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 수립 진행되고 계약 방법 1인 견적인지 2인 이상 견적인지 입찰인지 따라서 가격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공고서 작성하고 입찰 공고 7일에서 40일까지 수익 계약은 안내 공고에서 3일에서 5일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찰이랑 적격 심사, 낙찰자 결정 진행이 돼야 되고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계약 보증금, 인세,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진행되게 되고 착수, 그리고 성금 지급,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 조정, 그리고 계약 이행이 지체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용역 완성의 검사, 그리고 대가 지급까지 진행되는데 대부분 위탁업체 이렇게 진행될 때는 이렇게 저희가 공고 올리고 업체 들어오고 안내받고 하면 요 나머지 내용은 행정처에서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시면 그래도 요 내용들은 알고 선생님들이 요 순간순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 시 유의한 내용이 이제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 수련업체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허가 중간 알선자나 이벤트 회사랑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활동할 때는 꼭 운송업체나 수련업체로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학생들이 실제 숙박하는 장소에 수련업체가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그리고 패키지 형태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시나 재위탁 여부 및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해서 하셔서 유효기간 같은 거 확인하시고 조달청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인데요. 계약 시 이제 표준 약관 적용해서 업체 영업 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학교 운영에 심의 거쳐서 자율 가입합니다. 단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은 그리고 1일형 현장 체험 학습 중에서 고위험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 수상이나 항공, 산악, 장기 도보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 가입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 보호 관련한 사항을
계약 조항에 명시하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 위생 관리, 위생 사고 발생 시의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 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꼭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이 추가된 게 이제 음주 감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송관리 음주 여부 확인해야 되고 이를 기록해야 되고 확인한 결과 음주 안전한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운수 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전에 음주 감식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음주운전 확인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학교 또는 즉시 112에 신고해서 운전자가 교체돼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119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직접 와셔서 음주운전 측정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 비치되어 있는 음주 측정 감지기가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한 종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두 종류의 제품을 가져가서 측정하는 게 좋은 게 저희도 몇 번 가다 보면 한두 번씩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가져가셔서 꼭 두 개 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두 개 다 음주운전으로 감시된다고 하면 바로 학교랑 또 119 신고하거나 업체에 밖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운전자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교체된 운전자는 동일 시험 기간 중에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첫날에 음주운전 때문에 교체가 됐으면 3일째 그분이 다시 오셔서 진행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인데요. 사전 준비해서 이제 사전 교육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홍보대에서 가정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학교에서만 다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모한테도 가정통신문이나 따로 뭐 안내문 등을 다 통해서 메신저, SNS 다 해서 학부모에게도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실시 전에 차량,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다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학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별 관리해야 되고 관련된 시설의 명단이랑 허약 정도 통보해서 안전지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 실시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 요원이 이제 비치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이동수단별 안전교육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불참한 학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고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미참가 학생 지도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 수상 등 계획 시 사전 활동, 갯벌 체험, 산행, 캠핑, 전시, 공원 관람, 겨울철 야외 활동 여부, 안전 여부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단체 차량 이용 시 사전 점검인데요. 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 시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꼭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일 점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통안전관리, 그래서 안전교육 쭉쭉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고 현장 체험 출발 당시 발열 체크해서 학생들 건강 상태 이상 유무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쭉 가시면 비상약 같은 건 또 챙기셔야 되고 이동 및 체험 활동 중에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 지도 및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해서 안전교육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특히 선박이나 항공 같은 경우 위치나 탈출 방법 교육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돼도 관리하는 건데요. 호텔 직원이 보안 관리 명목으로 로비에서 학생 진 검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보안이 문제라면 롬이나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동의한 상황에서 따로 다른 공간에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인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되고요. 감염병 유행 시 현장 체험학습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해서 운영 여부 및 방법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건인데요. 사안 발생 즉시 인솔자는 경찰서랑 소방서, 보건소 등에 구조 요청하고 사안 발생 즉시 인솔자는 학교에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 인지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추후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강원도교육청에 이렇게 해당되는 과에다가 사안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도 교육지원청이랑 도교육청 이렇게 관련된데 그리고 안전복지과에 사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 실시 전에 이제 인솔자 비상연락 작성하고요. 학교에서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시 즉시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응급상황 대비해서요. 현장 체험학 실시 학급당 또는 단체버스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인솔자별 역할을 나눠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사사고의 경우 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 포함 즉시 유선 보고 외 사안 보고가 돼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현장 체험 학습 관련해서 교육부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중독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육부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장이 교육지원처로 보고하고 사안 발생 시 신고하고 관련돼서 정보 공유하고 대책 협의될 수 있도록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학교장이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고요.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경비는 학교 교직원 중에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학교 법인카드 꼭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건데요. 인솔자 여비는 학교 운영비에 지출합니다. 근데 1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요. 업체에 일괄적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급 여비 방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하고요. 인솔자 시간의 근무수당 국내 현장 체험학습만 해당이 됩니다. 국내에서만. 그래서 계획서 안에 시간과 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시간의 근무수당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국외 현장 체험학습은 시간의 근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씩 국외 가실 때 요거 올리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요거 안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돼서 학교장 책임을 정산이 돼야 되고요. 현장 체험학습 종료에 10일 이내 정산하고 정산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불을 해야 됩니다. 사업 평가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실시하고 자체 평가 실시하고요. 교직원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다음에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 현장 학습 공개, 사업 공개 방으로 진행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현장 체험 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에 탑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학습 사전 공개는 권장이라는 거, 사후 공개는 꼭 필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록인데요. 부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체험학습 KS 표준에 의해서 점검 항목입니다. 즉 이제 산답사를 갔을 때 이렇게 요 체크리스트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체험학습 신고서 이제 중규모 같은 경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분산 실시의 경우 행선지별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게 가서 따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 할 때는 그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목적지 및 주요 경유지에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경유지를 모두 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뭐 춘천에서 원주 들렀다가 횡성을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횡성이 아니라 원주 들르는 까지 경유지를 모두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계획 종료 수립 후 30일 이내 관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대규모 국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체험학습 계획 수립하고 내부 결제 후 30일 이내에 컨설팅 요구해야 되고요. 대규모는 교육지원청, 국외는 무조건 강원도 교육청으로 컨설팅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외 현장 체험학습 운영 준수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참여 인원수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완성 컨설팅을 한류 실시한다 했는데 요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문의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수 관계없이 세부 계획서를 포함해서 강원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강원도 교육청에 안전 컨설팅 완료 후 실시를 진행해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현장 답사는 1회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라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제 국외입니다. 국외.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여행사 중에서 안전대책 꼭 마련해야 되고요. 해외에서 학생 인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 계획 수립해야 되고 현지 병원 이용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은 참가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병원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국외 같은 경우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이제 그 상황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참가를 이제 자제할 수 있고요. 인솔교원은 국외 출장 초과 업무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교원은 실시 30일 이전에 공무 국외여행 허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해서 인증이 관련된 건데 청소년은 만 9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학생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들 쭉 나와 있고 인증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위탁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인증서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 일정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고요. 그리고 사전에 만약 변경할 때는 승인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주요 프로그램 총 운영 시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인증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렇게 인증하고 인증제도 개요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도에서 숙박형 경우 청소년 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중 참여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 점검 및 항목 및 안전교육인데요. 교통안전 점검 체크할 때 제대로 실제로 체크하는지 확인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 교육도 진행을 했는지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 안전교육할 때 요렇게 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획서에 안전교육해서 요 내용 자체를 그대로 통째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학생들이 직접 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관련해서 내용도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송버스, 호송버스 협조 요청서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도 쭉 나와 있고요. 음식도 관련해가지고 답사 갔을 때 그리고 계획할 때 그 시행할 때 요것도 체크리스트 들고 가서 체크하시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소도 똑같습니다. 답사 갔을 때, 계획할 때, 시행할 때 그리고 안전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화재도 물론 다 똑같이 답사, 계획, 시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체크가 되어 있고 갯벌 그리고 또 산행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시면 캠핑, 야영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 공연 관람 또 체크리스트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야외 활동 할 때도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 요 해당 사항에 맞춰 진행하시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 애매할 것 같다 하실 때는 아까 그 관람 그렇게 있을 때 그거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응급 조치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으니 이것도 계획서에 다 포함해서 넣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부록 13번인데요. 체험학습, 테마학습, 여행 자체 점검표입니다. 학교에서 보관하는 내용들이고 대신 작성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은 뭘 빠뜨렸는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지도 계획 포함되어 있는지, 100명 미만으로 계획했는지 체크하면서 만약 X된 거 있으면 그 부분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추진하고 청렴 이행했는지, 사안답사 진행했는지, 학우님 심의 받았는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계획할 때 어떤 거 진행했었는지 그리고 안전교육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식도 예방됐었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작성 다 하셔서 학교 자체적으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할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 보고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유무선 보고하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송부하고 교육전청에 무조건 유무선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담당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반부패 청년 관련된 사항도 요거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와서 교직원 대상으로 청년들 설문조사 그래서 제대로 투명하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매칭이 될 겁니다. 그때 요 제안서 평가 예시안 확인하셔가지고 학교에 맞게 좀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 맞춰서 체크하셔서 선정하시면 되고요. 운수회사용으로 이거는 샘플입니다. 이건 요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가 아마 제주도에서 많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약에 제주도로 갈 때는 요거 서비스 신청하셔서 가시면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현장 체험학습 사례인데요. 교과 연계해가지고 1학년 8학급씩, 2학급씩 4팀 운영해가지고 교과서 내용 바탕으로 목적 1일, 2일, 3일 이렇게 테마학습 갔다 오고 소규모 학습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또 5학년, 6학년 학생들 10명이서 2박 3일 이렇게 갔던 내용들 어떤 내용 들어가고 주제 들어가고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현장 체험학습이 저희가 19학년도 때 김하고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담임을 같이 인솔했던 오키나와 내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나라나 지역이나 숙소랑 그런 거 다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 정합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숙소 예약, 식사 일정 모든 걸 다 학생들이 다 정하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테마랑 연계 짓습니다. 본인들이 NCS 교육과정에서 어떤 게 관련됐는지 진행을 다 하고 그래서 여기 일정이 보시면 교육과정 학기 만들기 들어가고 학년에서 전부 다 회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학부모 안내하고 설문조사 다 2번 이상에 거쳐서 진행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요거는 다 학생들이 진행을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거 정도 안대만 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진행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학생들이 다 진행하면 학교 심의위에서 심의가 되고 이제 팀 구성하고 티켓팅 됩니다. 티켓팅 되고 학생들이 다 티켓팅을 직접 행정실 가서 본인들 반 걸 다 티켓팅 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해서 여행을 재구성해서 오사카 팀이 오키나와 병렬에서 3반이 다 오키나와로 이동을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한 반이 1반이 원래 오사카였고 2반이 오사카였는데 1반이 오사카에서 오키나와 바뀌고 2반은 그대로 오사카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답사 갔다 오사카랑 오키나와 다 갔다 오고 체험학습 신고서 제출하고 컨설팅 의뢰를 진행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저희는 18월 19 전부 다 학생들이 발표합니다. 직접 가는 학생들이 직접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컨설팅한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그다음 출장 신청 내고 안전교육 진행하고 여행 실시하고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하고 발표 대회에서 영상전 또는 사진전, 소감문전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 평가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현장 체험 서비스에서 전라북도 투어 매니저,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같은 게 있고요. 청소년 단체 현황 같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참고 사이트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요. 지금 PPT로 들어오면 기타 사항이 이걸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2023학년도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기준인데요. 운영비 현장 체험학습 지원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4,000원 1인당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반영할 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4,000원 지원됐지만 지원 범위 내에서 학생당 20만 원 편성 이상이 편성되도록 권장되어 있고요. 현장 체험학습 지원비는 1인당 지원액을 기준으로 정규생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테마학습 수학여행 지원과 지원 잔액이랑 테마학습을 미운영한 지원액은 다른 학년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비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혹시나 지금 궁금한 사항이 지금 채팅창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요거 한번 보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자체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 여기 강원도에 대안적 14 안전교육이 강원도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없답니다.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적 십자사에서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지정한 연수를 신청을 받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 신청을 받는 그 홍보를 이제 연수원에 있는 게시판에만 올려놔서 이제 연수에 대한 신청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이 거의 끝난 상태고 이제 마감 직전입니다. 저희가 일단 1학기는 이렇게 운영을 대안적 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1학기에 추가 개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박희은 장학사님께서 학교 자체 안전교육의 실습 2시간, 이론은 이제 원격 연수 2시간도 인정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10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 안전교육 이거 저희가 관련 교육부 부처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법령에 보시면 이제 그 이론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1시간 정도 감축을 해서 운영도 가능한데 이걸 원격으로 운영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습 2시간, 이론 1시간 또는 2시간은 이제 대면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번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게 꼭 한 학교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두 학교 연합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3월 31일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 그 계획서에 뭐 실습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뭐 학교 자체 안전교육, 뭐 심폐소생술 연수에 참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이제 연합해서도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김하정 장학사님께서 여기 최소 3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9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론에 한해서 1시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3시간이고요. 실습은 이제 2시간을 꼭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외 컨설팅 국외 이제 체험학습에 대한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국외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 거면 어학연수라도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다만 이게 교육 과정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되는 국외 어학연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다 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 중에 가시더라도 교육 과정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교육 계획이나 교육 계획서나 이제 교육 과정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지원청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고서와 계획서는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장학사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숙박 시의 음주 여부 확인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에 있는데 2일차와 3일차의 음주 여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음주 여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측정기를 가져가셔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2개 정도의 뭐 측정기를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교에서 사정회의에서 뭐 하나밖에 준비를 못한다 그럼 하나 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일형 사전 답사 시 계획과 결과 보고서 내부 결제 필요할까요? 이제 질문 주셨는데 1일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계획서에 포함해서 이제 계획에 대한 이제 학운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 계획서에 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계획에 대한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사전 답사 말씀이시군요. 사전 답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다녀오셔서 결과에 대한 내부 결제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뭐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부 결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김하정 장학사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안전교육 계획이 학교별로 모두 세워져 있는데 이론 2시간 부분에 대해서 원격으로 듣는 것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론이 안 된다고 저희가 상급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안내 공문을 저희가 보내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좀 컨설팅이나 이런 거 나가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2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대면으로, 이론은 2시간은 원격으로 운영이 안 되고 모두 다 대면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본의 아니게 강사님 대신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강사님이나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연수를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이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저희 이희갑 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업무 담당자로서 다 여기 오신 분들이실 텐데 아마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그 현황을 받고 있는데 현장 체험 학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연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